우리는 15세기와 16세기 주인공들을 지금 봤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들어와서 인간, 시간, 공간 이런 얘기를 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게 역사는 어디에 방점을 찍고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이걸 알면서 공부하고 달려들면 마구잡이로 외워야 되는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나오는 인물들 우리가 죄다 외우거나 또는 그 어떤 지명들을 다 외우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들을 보면은 이미 그 안에 요청하나 이렇게 사람을 중시하는 사건 이름이 있다든지 또는 뭐 그 서경천도운동 이렇게 지명을 중시한다는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강박관념을 갖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흐름입니다.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라를 끌고 왔는가, 그러면서 어떤 사건들이 또 전개되느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정리하세요. 알겠죠? 또 못하면 어떻습니까? 역사 잘한다고 밥 먹어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생각하시고 하면은 훨씬 더 가볍게 출발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조선 들어갑니다. 아까 이제 그 보니까 좀 빼먹은 게 있는데 15세기 훈구파들은 중앙집권적 정치를 추구했어요. 국가가 중앙에서 지방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통치하려는 거. 알겠어요? 15세기 훈구파는 뭐라고? 중앙집권적. 반면에 16세기 살인들은 어때요? 자기의 세력 근거지가 중앙이었어요? 지방이었어요? 지방 향리 출신이었잖아요 원래. 그리고 중서지주였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자기의 텃밭을 건드리는 것을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합니다. 서원이라든지 또는 지방의 향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딱 만들어 놓고 지방 중심으로 나라를 끌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뭐 그 경상도 안도에 가면은 무슨 서원 있죠? 병산서원 이런 데 보세요. 유성룡 대감이 있던 거기 아주 경치 좋잖아요. 병풍처럼 딱 앞에 산이 있고 물 흐르는 그 앞에. 근데 이제 저는 거의 병산서원과 그런 생각이에요. 이때 그 경인의 거두였던 유성룡 대감이 여기 촥 앉아서 시골에서 중앙 정치를 의논했을 거야. 아, 요번에 이조 판서는 뭐를 하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지그들이 다 하는 거야. 시골에서. 이게 바로 뭐예요? 지방 분권적인. 알았어요? 15세기는 뭐라고? 중앙 집권적. 알겠죠? 예. 중앙 집권, 지방 분권 이렇게 구분을 잘 해 두시길 바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역사를 계속 끌고 나가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조선의 정치 발전 과정 보면은 15세기는 훈구, 16세기는 살인 이렇게 했어요. 살인. 자, 이거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들어 물으면 조선시대 역사 뭐냐 그러면 맨날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얼마나 의미 없는지 알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1392년 조선 건국 이후로 이렇게 쭉 봤을 때 자, 조선은 결국 조선 성종 때까지 조선 초기가 전개되고 이 중에 시스템이 다 정비된다. 그죠? 그래서 그럴 때 태조 또 누구예요? 태종. 그죠? 그리고 세종. 예. 그 다음에 세조. 그리고 성종. 의미 있는 임금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이 의미 있는 임금들이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는지, 이 속에서 권력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여기다 딱 임팩트를 준다면 이 사람만 특이하게 왕권을 강화시켰다. 그때 나온 제도적 장치가 뭐냐? 육조 직계제다. 세종 임금은 뭘 통해서, 성종 때나 세종 때는 뭘 통해서? 재상 합의제를 종식했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나머지 외울 것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알겠죠? 보면 다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요. 아, 이것 때문에 이거 했구나 이렇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성종 이후에 자, 성종 이후에 어느 임금이죠? 연산군이죠. 연산군이 누구한테 쫓겨남을 당했다고요? 중종반정으로 쫓겨남을 당합니다. 중종 다음엔 누구예요? 네? 누구요? 이렇게 웅얼웅얼해요. 끝까지 해보세요. 인은 알아요. 왜? 대가리만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서 이렇게 했는데 인종인지 인존 헷갈리죠? 인종이에요. 종. 알겠어요? 인종.
그 다음 뭐? 명종. 그 다음 뭐? 선조. 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입에서 팍팍 튀어나오지 않냐? 의미 없는 사람들이야. 되게 의미 없는 임금들은 세종 이렇게 의미 있는 임금들 어때요? 불세출의 왕이다 세종이라고 하지만 쭉 듣고 말이야. 되게 묘를 올리는데 좀 애매해. 그러면 에이씨 인, 의, 예, 지 이렇게 이 중에 하나 고르자 해서 알았어요? 인종, 예종 알겠죠? 뭐 신종 우리나라 없지만 중국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골라서 그냥 좋은 이름 붙여줘요.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의미 두드러진 업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명종 때는 오히려 왕보다 이 사람이 훨씬 유명하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임꺽정이. 특히 한국사 능력시험 1급에 잘 나왔어요. 아주 이유를 모릅니다. 무조건 잘 나와. 16세기 임꺽정. 이게 왠지 아세요? 이게 아까 얘기한 지주전어제가 확산돼 가고 민중을 수탈하는 게 심화되기 시작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중의 반항이 도적이라는 이름으로 출현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16세기에 조선 15세기부터 이어왔던 조선의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벌써. 알겠죠? 특히 수치체제가 문란해져요. 그 수치체제 저항에서 수탈에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임꺽정은 안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명종 때 일어났다. 이렇게 알았어요. 딱 다 걷어버렸어요. 알겠죠? 임꺽정은 명종 때야. 이렇게 알았어요. 알겠어요? 그럼 나머지 이거는 별거 없어요. 연산군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술 잘 먹고 노래 잘하고 시 잘 쓰고 연산군을 묘사해 놓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면은 키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근데 몸이 좀 야리야리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예를 또 즐겨서 어느 정도 무술을 했냐면 말을 타고 가면서 무용을 춤을 추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마 연산군 나오는 그 뭐죠? 영화가 뭐가 있죠? 네? 그거 왕의 남자. 거기 연산군이 잠깐 나오죠. 그런 식의 그 어떤 예능적 기질이 좀 있었나 봐요. 연산군이. 또 다혈질이고요. 그래서 연산군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그 경연 임금을 교육시키는 장소가 경연청이죠. 경연 장소를 없애버렸어요. 거기서 그 기생들 데려다가 놀았습니다. 아주 험하게 놀았어요. 차마 입에 올릴 수 없을 정도로 험하게 놀았어요. 누가요? 연산군이. 그러니까 그런 기억만 남아있기 때문에 별로 시험에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에피소드들을 많이 나오고 자기 엄마 그 관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잘 안 나옵니다. 중종 때 뭐가 일어났죠? 기묘사가 일어났고요. 연산군 때 두 차례 사화가 일어나요. 아까 했잖아요. 무슨 사화? 먼저 봉사와 무어사화. 나중에 무슨 사화? 기묘사. 이런 정도만 알면 돼요. 알았어요? 아 미안해. 갑자사. 됐어요? 자 여러분 잠깐 봐봐. 성종 때 누구를 끌어들였다고? 살인을 불러들였죠. 과거를 통해서. 그 이전에 누구예요? 훈구 세력과 살인이 이때부터 벌써 어때? 충돌은 이때 시작합니다. 근데 성종 임금은 되게 도량이 넓어요. 배포가 큽니다. 남자가 모름지기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날 궁궐 밖을 암행을 했는데 어떤 성비가 그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성비한테 뭐 음식을 보내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과거를 치르겠다 봐요. 그 선비가 입고 있는 책 내용, 글 내용을 보고 과거 글자를 그걸 넣은 거야. 거의 백발백중 합격했죠. 근데 이 새끼가 안 나왔어. 과거 시험 보러 안 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왕이 준 그 음식 먹고 체해가지고 그걸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임금이. 또 한 번은 임금이 이제 국내를 이렇게 순찰하는데 신하가 엎드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자기 굴룡포를 벗어가지고 팍 입혀줬어요. 그리고 갔어. 잠에서 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기겁을 하겠죠. 임금 옷을 입고 있어요. 지가 졸다가. 그래서 막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걔가 워낙 공부도 잘하고 그랬나 봐. 그래서 임금이 평소에 이뻐했어서 그 사람하고 동일 인물인지 모르죠. 손수녀라고 있습니다. 이 손수녀는 그 성종 때 아주 정치를 잘하는 관료 신하인데 술고래야.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으면 맨날 얼굴이 벌겋고 나타나. 임금이 부르면 와가지고 전하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얼굴이 빨개. 또 술 처먹었냐 이랬죠. 그러니까 임금이 야 너 앞으로 술 먹으려면 이걸로 처먹어. 하고는 도토리 깍쟁이만한 잔을 하나 만들어줬어. 은으로. 너 앞으로 하루에 술을 금주력은 내리지 않겠지만 이걸로만 먹으라고 했는데 아무리 독한 술을 먹어도 요만한 술잔 먹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손수조가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 병아리 눈물만큼 먹고 어떻게 견디냐 해가지고는 얘가 이제 그걸 가지고 대작간 가가지고 대장생한테 부탁해서 종잇장처럼 얇게 만들었어요. 은은 두르게 펴지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독한 독주를 가득 부어가지고 마시고 기분 좋아가지고 딱 취했는데 어느 임금이 또 불렀어. 도승진가 뭐 승진 맨날 부르죠. 가보니까 얼굴이 벌게. 내가 너한테 어명을 내려서 술잔 그 작은 잔으로 한 잔씩만 먹으라는데 또 먹었구나. 너 어명을 어찌 그랬더니 전하 사실은 간에 기별도 가가지고 전하가 주인 술잔은 그대로 있는데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만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잖아요. 같은 술잔이잖아요.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때 손수저 어때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임금이 감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술 먹은 와중에서도 외교문서를 쓰라고 하니까 글자 한자 안 틀리고 잘 써서 외교문제를 잘 처리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짐이 부족한 탓이다. 네가 그릇을 키우듯이 짐을 많이 두들겨서 그 그릇처럼 내 용량을 좀 키워달라. 알겠죠? 이런 정도로 어때요?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면서 말이야. 다른 왕들 같으면 얘 말 안 들어보면서 그랬을 텐데 성조 임금은 이렇게 배포가 큰 그런 임금이야. 그러니까 어때? 신하들이 싸워도 막 조용히 좀 참아봐. 내가 알아서 해줄게. 시끄러. 나도 네 편이야. 하면서 어때요? 잘 조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진살인들이 얘들을 까고 얘들이 또 신진살인들을 눌러도 임금이 배포가 크니까 잘 조절. 공부도 잘했잖아 성조이. 그래서 야 시끄러. 잔소리 봐. 너도 정말 잘못한 게 있잖아. 이렇게 했는데 이 새끼가 왕이 돼가지고 말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떼죽물 냅니다. 떼죽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어사와 갑자사와는 이미 불거진 갈등이 성종 때는 밖으로 노정되지 않고 있다가 언제? 연산군 때 빵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먼저 뭐라고? 무어. 뭐 때문에? 조이제문 때문에. 그 다음 뭐? 갑자. 뭐 때문에? 해비 윤씨 문제 때문에. 됐죠? 정리하고 갑시다. 더 알고 싶으면 뭐라고요? 네이버, 태양신, 바람신 다 잘 말해줘요. 틀린 부분이 종종 있지만 너무 믿지 마세요. 말씀. 내가 전화번호 다 알려줬잖아. 문자지로 카톡지로 해서 물어보라고 안 되면 질문들을 안 해. 맨 사진 올리고. 알았어요? 질문하세요. 질문.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선조 때부터는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화를 4차례, 명종 때 무슨 사라고 그랬죠? 을사사화죠. 이렇게 4차례의 사화를 겪으면서 당하고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사약을 먹고 그래도 누구는 죽지 않는다? 네? 들풀은 죽지 않는다. 밟아도 내년 보이면 새싹이 또 나온다. 알았어요? 그래서 살인들이 선조 때는 어느덧 살인이 뭐라고 표현해요? 이제 정계를 어땠다? 장악했다라고 해요.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죠? 살인이 정계를 장악한 게 언제라고요? 선조 때. 외란이 터졌습니까? 아직 안 터졌습니까? 말 안 했잖아요. 안 터졌어요. 말해야 터집니다. 아직 안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벌써 언제? 선조 때 외란 이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외란 이전에 벌써 동서남북 당파가 다 갈려요. 살인들이 정계를 장악하고 한 정치를 무슨 정치라고 그래? 붕당 정치라고. 말로 한번 해보세요. 무슨 정치? 붕당 정치. 절대 구분해야 돼요. 알겠죠? 수능에서는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나왔어요. 사화의 개념과 살인의 개념을 섞어놓고 서로 다른 것 이렇게 구분하는 분리수거는 이런 문제가 잘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사화는 붕당 간의 정치 다툼이다. 맞아 틀려요? 틀립니다. 사화는 뭐라고? 훈구와 살인 서로 다른 정치 세력 간의 격돌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리고 붕당치는 뭐라고? 붕당치는 살인 간의 정치 격돌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전혀 캐릭터가 다릅니다. 정치적 사건의 큰 덩어리가 달라요. 문이 달라요. 그래서 선조 때 이미 붕당 정치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붕당 정치가 시작된 원인은 뭐냐? 첫째
첫째, 붕당 정치는 뭐 때문일까요? 관료제의 모순 때문이에요. 관직의 수는 제한되어 있는데, 그래 안 그래? 관직을 희망하는 뭐야? 양반수, 살인 양반수가 왕창 많기 때문에 제한된 관직을 놓고 뭐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관직 쟁탈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까지만 국회의원 놈들은 여러분을 위한 거야, 직업을 위한 거야. 국회의원 직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충실한 종처럼 행세합니다. 투표 때만 그런다고 그랬죠? 평상시에는 그러지 않아요. 알았어요? 결국은 지금 선거니 뭐니 이런 것들이 전부 밥그릇 싸움이구나, 지네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게 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보면 잘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얘들도 마찬가지야. 제한된 관직을 놓고 양반 살인들이 서로 관직 쟁탈전을 벌이는데, 싸울 때 어떻게 해야 유리합니까? 어떻게 해야 유리해요? 너 나랑 같은 학교 다녔잖아. 우리 같은 전라도잖아. 경상도잖아.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말이야.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학연에 따라서 또는 지연에 따라서 뭉치게 됩니다. 학연, 지연에 따라서 뭐가 형성돼요? 붕당이 형성돼요. 또는 뭐라고? 학문적 이념에 따라서. 그래서 붕당이란 나쁜 의미가 아니라 벗붕자잖아요. 친구들이 모여서 무리를 이룬다 이런 말이니까 좋은 의미입니다. 어차피 뭔가 하려면 결사체를 이루려면 지금도 정당이 형성되잖아. 그것처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붕당을 이루게 되었다. 붕당. 아주 직접적인 원인은 당시에 이 관직 쟁탈전에서 헤게모니를 줄 수 있는,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는 관직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관직자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관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랑직이에요. 전랑. 말로 해보세요. 뭐라고? 전랑. 그래서 문관 관리는 이조가, 무관 관리는 병조가 쥐고 있습니다. 병조 전랑, 이조 전랑, 특히 병조는 이제 좀 격이 낮으니까 이조 전랑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조 전랑,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편을 갈아서 싸우게 되더라. 알겠죠? 최초로 갈라진 게 선조 때 뭐예요? 동인과 서인이 형성되게 됩니다. 선조 때. 이 구분을 잘 해줘야 돼. 동인은 봐봐요. 동인은 이거 봐. 지역적으로 보면 지연에 따라서니까 지역적으로 보면은 경상도당이에요. 알겠어요? 경상도당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면 무슨 학파? 영남학파라고 합니다. 영남학파. 쉬워요. 아주 쉬워요. 지도 보세요. 지도. 영남지방 동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잖아요. 그죠? 기호지방은 이 서인들은 기호학파라고 하는데, 이 기호학파는 이거 봐봐요. 이름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원리만 좀 알면 돌갱이, 돌보수, 돌서 이것도 전부 다 이름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억나세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이름을 잘 뜯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름 원리를 알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호학파는 뭐냐면 경기도와 호서지방을 포함, 호남이 아니라 경기도와 호서지방을 포함하는 지역이에요. 알겠죠? 경기도는 알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경기도 아닙니까? 이것이 왜 경기도냐? 서울을 2개씩이나 포함하고 있어요. 서울 부근이야. 고려시대 서울이 뭐? 개경. 조선시대 서울이 뭐? 한양. 이 2개를 포함하는 그 부근을 모조리 전부 다 뭐라고? 경기. 기자가 무슨 기자죠? 기가 있네. 까부고 있어. 부근기, 부근. 언저리. 어? 그러니까 서울 언저리 이런 말이에요. 이겼다 한번. 나 한 번 틀 때마다 가지고 지적질을 얼마나 당한지 몰라. 그래. 되게 창피했었어요. 좀 통쾌하네. 고마워요. 알겠죠? 누군가 이렇게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선생님도 틀릴 수가 있거든. 막 흥분하고 그러면은 잘못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 성수 수행자 되겠죠? 어저께 깨어났어요, 근데? 어저께 깨어났어. 어저께 한 번 모르는 거 많이 나와가지고
좋아요. 기가 무슨 기자라고? 경기도. 경기도에서 온 겁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 기자가 부분 기자. 서울경 부분기인데 부분, 경기도 부분이란 말이야. 호자는 뭐냐? 호남, 호선데 이 호가 어디 호수를 말할까요? 이거 되게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영남은 어디예요? 영남은? 무슨 영남이에요? 조령이죠, 조령. 세제, 문경 세제 이남을 영남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함경도는 함흥하고 경원이죠? 평안도는? 물어볼까? 질문해볼까? 뭔 소리일까요? 평안도는? 평안과 안주. 황해도는? 황주와 해주. 전라도는? 전주와 아주 쉽잖아요. 어려우시오? 무지 쉬워요. 경상도는? 아주 쉬워. 경주와 상주. 묶어서 이렇게 됐어요. 경주와 상주. 그러니까 지금 이 지명이 고려시대부터 경상도와 전라도는 그 이름이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나머지는 다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뭐 서해도, 뭐 양광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바뀌고 지금 이름이 고려시대부터 지금까지 쓰여온 것은 경상도, 전라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호남은 김제에 있는 벽골제를 말합니다. 들어보셨죠? 삼한시대에 만들어진 유명한 5개의 큰 저수지가 있었어요. 국사책에 나올 저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수지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제천 의림지, 상주 공검지, 그 다음에 그 김제 벽골제, 그 호수 이남을 뭐라고 할까요? 호남. 전라북도 김제 이남이 호남이야.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 김제 서쪽이 뭘까요? 충청도 호서요. 오케이. 그러므로 기호지방은 뭐다? 충청도와 경기도 양반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네. 됐죠? 네. 그래서 충청도와 경기도 양반들 이들 뭐라고? 기호.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처음 할 때 잘 잡아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동인, 서인 그랬는데 지역별로 나눴죠? 영남학파, 동인, 기호학파, 서인. 그 당시 양반들이 서울 장안에서 살고 있는 분포를 보더라도 서울 장안 동쪽에 주로 동인들이 많이 살고 서울 서쪽에 서촌 있잖아. 서촌. 여기에 양반들이 많이 이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그래서 동인, 서인 이름이 여기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뭐 때문이냐? 또 하나는 학문적 이념의 차이예요. 이 학문적 이념이란 게 성리학에서 주리와 주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이기론 가운데 주리론을 강조한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관념적인 철학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아주 쉽게 말해버리면 리와 기에서 기는 물질이다 이렇게 보면 돼. 이는 뭐예요? 정신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서양 철학으로 말하면 리는 형이 상학이다. 얘는 형이 하학이다. 먹고 사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정신이나 도덕을 중시할 것이냐 먹고 사는 문제를 중시할 거냐 이런 문제를 놓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원래 성리학이라는 게 인간의 심성과 알겠죠? 우주 만물에 뭘 강조하는 거야? 원리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성리학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 성리학에서 인간의 심성과 우주 원리가 원래 인간도 소우주라고 하니까 우주의 작은 그 분신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그러니까 그렇게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 중에 인간의 정신이 우선할 것이냐 우선순위를 물질에 줄 것이냐 이런 문제를 놓고 아까 기대승과 이황이 다투기도 하고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영남학파는 주로 뭐야? 정신을 중시하는 도덕적 원리를 중시하는 뭐라고? 주리론. 기호학파는 아니야 그것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 배가 불러야 인심도 나오지 인심도 쌀떡에서 나오는 거야 이런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주기론이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기호가 주기론이야. 쉬워 어려워? 그래 어렵다고 웃기네. 쉬운 거예요. 쉬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서인이 기호지방이고 주기론이다. 됐죠? 사람으로 가면 사람. 누구 제자냐? 학연에 따라서. 누구 제자냐? 주로 이 사람들은 살인 가운데 이쪽의 대빵이 누구냐면 퇴계 이황 선생
주리론의 대가 동방의 주자라고 하는 태계 이황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황은 주리론, 이쪽은 누구예요? 율곡 이입니다. 이 고향이 강원도 아니죠? 신사임당 고향이 거기는 외갓집이 강원도 어디가 강릉이고요. 이는 경기도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기론. 율곡 이이가 10만 양병설 주장했잖아요. 군대가 필요해. 일본 놈들이 쳐들어올 거야. 우리 빨리 군대를 준비해서 침략에 대비하자. 물질이야 정신이야? 물질을 강조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걸 중시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국방력을 강화해야 돼. 이것들은 기와 관련된 거예요. 알겠죠? 대동법을 만듭시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게 합시다. 이거 뭐야? 정신이요? 물질이에요. 백성들의 삶의 질을, 경제력을 향상시키자. 이것들은 되게 이런 이념적, 학문적 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문적 이념과 지연과 학연과 이것 때문에 갈렸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조 전랑직을 놓고 싸웠는데 당시 서인 심의겸과 그죠? 또 누구죠? 김효원, 동인 김효원 둘 사이에 요 관직을 놓고 서로 다퉜어요. 그래서 김효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 사람들 제자들, 영락파 주리론자들이 동인을 형성하고 붕당, 그죠? 붕당. 그리고 심의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로 서인들이었다. 아주 복잡한 최초의 우리나라 당파가 형성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알았어요? 심플하게 정리. 동인은 영락파, 서인은 뭐? 기화파. 동인은 대빵이 누구? 이황. 서인은 대빵이 누구? 이. 동인의 학문적 이념은 주, 리. 서인은 뭐? 주, 기. 끝. 여기까지. 알겠죠? 자,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붕당 정치를 이렇게 다시 보세요. 선조 때 붕당 정치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이나 사림이 뭐라고요? 사림이 정계를 장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사림끼리 사당을 가르고 패거리 정치를 했다. 그 이유가 뭐냐? 학연 때문이다, 지연 때문이다, 학문적 이념 때문이다, 또 뭐 때문에? 이조 전랑이라는 관직을 채지기 위해 서로 싸운 거다. 다 맞아요. 됐어요? 그리고 이제 최초로 나눠진 게 뭐라고?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요거 하나 봤어, 지금 요거 하나. 이렇게 갈라진 이유가, 이거 하나 봤어, 이거. 그 다음 또 여기서 뭐가 갈라진다고? 이렇게 갈라지고, 또 한참 있다가 이렇게 갈라지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선조 때만 하더라도 동서남북이 갈라진 거예요. 동서남북이 갈라졌어요. 여기는 말이에요. 여기는 정렬입 모반 사건이라고 써있죠. 정렬입 모반 사건 때문에 남인과 북인이 갈라지게 돼요. 남인과 북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렬입 모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정렬입 일당을 잡아서 죄를 물은 사람이 당시 서인이었던 유명한 가사문화가 유명한 누구예요? 송강정철입니다. 근데 이 송강정철이 동인이었던 정렬입 일파들을 죄를 주는데 뭔가 좀 부당하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당사자인 송강정철이 또다시 죄를 져. 서인이 죄를 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어떤 죄를 지냐면 세자, 그러니까 건저의 사건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건저의 사건, 세자 책봉 문제를 놓고 광해군을 지지했던 정철을 임금이 몰아냅니다. 임금이 죄를 물어요. 그래서 이제 얘들이 반격을 쳐는 거예요. 동인이 서인을 반격을 하는 거예요. 이 반격을 할 당시에 아예 송강정철의 죄를 세게 묻자, 천천히 묻자, 살살 다스리자 라는 문제로 서로 동인끼리 갈라지는 게 뭐라고?
남인, 북인. 알겠죠? 동인이 남인, 북인으로 갈라지겠더라. 벌써 언제라고 다시 강조합니다. 언제? 외란 이전에. 선조 때, 임진왜란 터지기 전에 벌써 갈라졌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때? 동인, 서인 갈라지고 다시 동인과 동인은 남인, 북인으로 갈라졌다. 그죠? 그리고 외란이 터졌어요. 언제 외란이 터졌어? 1592년에. 자, 그럼 봐봐요. 외란이 터지기 전에 임금이 일본에 사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정탐하러 오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황윤길, 김성일 두 사람을 보냈는데 동인과 서인 두 사람 입장이 어때요? 서로 달랐어요. 서인은 야 이번 쳐들어올 것 같아. 아무도 심상치 않아. 우리 율곡 2의 신만 양변설이 맞아. 이번 놈 풍신수기를 만나보니까 야심이 가득하고 분명히 우리 조선을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고, 김성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풍신수기는 생기고 원숭이 같고 팔은 길고 그놈은 틀림없이 그런 야망이 없는 놈입니다. 괜히 우리가 군대를 거느리고 군대를 키우면 명나라 형이 우리를 의심합니다. 일본하고 손잡고 명을 칠 거라고 의심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군사적 대비를 소홀히 했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외란이 터지기 전에 외란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면서 동인 서인이 서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어때요? 임진왜란 이전에 붕당이 형성돼서 의견 대립을, 외교 문제를 놓고 서로 정책 대립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외란 이전에 벌써 갈라져 있었습니다. 외란이 빵 터졌어요. 외란이. 임진왜란 때 선조는 전쟁을 회피하고 도망갔죠. 실제로 누가 전쟁을 주도했다고 그랬어요? 세자인 광해군이 전쟁을 주도했어요. 17살짜리 세자가 광해군이 전쟁을, 임진왜란을 총지휘하는 사령관 노릇을 합니다. 임금은 어디로 가고? 평양으로. 평양에서 어디로? 의주로. 그죠? 그래요. 다 아는 내용 아닌가요? 애들 동화책 읽어주면서 이거 다 나오지 않나요? 재밌는 한국사역 이런 데서. 임금이 도망갑니다. 선조가. 임리강을 건너려고 했죠? 근데 율곡 2가, 이 서인에서 율곡 2가 이미 임금이, 내가 임금 가르쳐보니까 분명히 비겁하고 말이야, 치졸한 놈이라 나중에 전쟁 나면 책임 안 지고 도망갈 놈이라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임진강가에 뭘 지어줬어요? 화석전인가 하는 정자 지어줬죠? 정자 지어서 왜 지었어? 거기 정자에 가봤더니 사람이 놀 만한 정자가 아니에요. 그냥 벼랑 끝에 있는데 그 경관이 썩 좋거나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임금이 분명히 서울을 피해서 전쟁을 피해서 평양으로 가려면 최단거리인 이곳을 갈 것이다. 근데 임금이 도망가면 분명히 밤에 튈 텐데, 그 사람 성격상 낮에는 사람들이 다 보니까 못 가고 밤에 여기 도착하면 너무나 어두울 것이다. 그때 이걸 태워라. 정자에다가 송진 이런 거 발라가지고 불마우tum 절타기 만들었다면 누구예요 이게? 율곡이.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현실 문제, 물질적인 문제, 그쵸? 우리가 당면한 군사적 이런 문제 율곡 2가 신경을 썼는지 알만하죠. 서인은 성향을 알만하죠. 이렇게 전쟁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율곡 2예요. 그죠? 율곡 2. 그런데 광해군은 이제 선조가 도망가 버리고 난 뒤에 혼자 전쟁을 지휘합니다. 총사령관이 됐어요. 그 밑에 도원수 권율이 있고 저 밑에 누가 있었어요? 이순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자, 이 중에 북인들이 가만 보니까 어린 세자가 전쟁을 주도해. 안 되겠다.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세자를 도와야지 하면서 이들이 주로 임진왜란 때 뭘 했냐면 의병장으로 참여합니다. 언제? 외란 중에.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 의병장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홍의장군 누구예요? 곽재우라든지 또는 그 정문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되게 여기 출신이에요. 북인들. 광해군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극복하는 그 과정에서 광해군을 도왔어요. 나중에 광해군이 어때요?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왕이 되죠. 그래서 광해군이 왕이 됐을 때 누가 집권해? 북인이 집권했어. 북인. 그래서 이렇게 임진왜란 때 자기를 편들어주고 의병장으로 나섰던 세자에 대한 의리를 지킨 북인들이 광해군 때 집권. 선조 때는 누가 집권했을까요? 동인이 집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지. 알겠죠? 동인이 집권하고 있어요. 다수당이란 얘기야. 알겠죠? 다수파, 소수파 이렇게 보면 돼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 목소리가 약한, 목소리가 강한 다수파. 알겠죠?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래서 선조 때 동인, 광해군 때는 북인이 집권. 이 북인들은
광해군 때 북인들은 외란을 확보한 동지들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줄이론이라고 그랬는데 줄이론은 정신보다 물질보다 정신을 중시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광해군이 실리적인 외교를 하고 물질을 중시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인 계획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민하는데 그 고민이 어디서 풀리냐면 비록 이들은 학문적으로 주리고 애들이 학문적으로 주기여서 평소에는 그렇지만 전쟁이라는 어려운 상황이 딱 터지고 나니까 어때요? 실제로 참여해봤어요. 근데 이들이 의병장이 되자 이들 밑에서 창칼 들고 실제로 싸운 사람은 누구야? 농민이에요. 그래서 그 농민들의 마음을 직접 눈으로 봐. 이론상 애절이 중요하고 도덕이 중요하고라고 배웠는데 실제로 농민들하고 손잡고 보니까 이 못살고 가난한 농민들이 말이야 양반님들 쫓아다니면서 창 무기 들어주고 말 다 먹이고 알았어요? 심부름 다 해주면서 나라를 구해야 돼 나라님을 구해야 되면서 하는 그 가련한 백성들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편들어주게 돼? 비록 이쪽에 서 있었지만 뭐라고요? 현실적인 문제에 눈을 뜨게 돼. 누가? 북인들이에요. 오케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광해군 때 이 북인들이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합니다. 대표적인 개혁정책이 광해군 때 처음으로 대동법이라는 것을 시행했어요. 알겠죠? 최초로 대동법을 시행한 게 광해군 때입니다. 그 대동법이라는 게 뭐야? 네? 농민이 특산물 내던 것을 땅 많이 가진 누구한테? 지주 너네들이 막 쌀로네 가진 놈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우리들이 내는 주민세를 재벌들이 내주는 거야.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언제? 광해군 때. 왜 이렇게 백성들의 농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었냐? 한 팀이 돼서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누가? 광해군 때 북인들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허준, 이 사람도 여기 출신. 알겠죠? 허준이 뭘 편찬했다고? 동의보감을 편찬해서 전란으로 시달린 백성들, 상처 입고 굶주리고 병들고 지친 백성들을 치료하도록 요걸 말이야. 그 당시 발전한 인쇄기술에 힘입어서 전국 팔도에 그냥 인쇄해서 쫙 뿌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여러 가지 의술 비법 이렇게 나오면 혼자만 알고 나만 돈 벌어야지 줄 세워놓고 번호표 나눠주고 실장시켜서 알았어요? 이렇게 의료 사업을 하겠죠? 근데 허준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북인. 저 어려운 농민이야말로 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 나라를 지켜낸 것들이 저 가련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조치들이 행해집니다. 더구나 광해군 때 우리는 뭘 당했느냐? 이제 중국을 지배하던 뭐야? 명이 쇠퇴하고 누가? 후금이 세워졌어요. 1616년에 누가 후금을 세웠냐면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웠습니다. 그죠? 옛날 고려시대 금나라 후예들이죠? 고려시대는 완颜부추장 아쿠타가 금을 세웠었는데 그 금이 이제 조선시대가 되면 후금이 돼서 조선에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 명나라가 그 스멀스멀 약화됐습니다. 명나라의 장수 모문영이 우리나라 철산 가도에 주둔해서 얘들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명나라가 요구합니다. 야, 너네 우리 좀 도와줘. 옛날 임진왜란 때 우리 명나라가 너네 도왔으니까 형이 동생 도왔으니까 동생도 형 어려울 때 도와야지 하면서 의리를 강조하는 거야. 조선시대를 지배하는 사상이 뭐라고 그랬죠? 성리학이죠. 성리학은 의리의 학문이에요. 명분과 의리, 이 두 가지가 성리학을 지탱하는 두 가지 바퀴입니다. 알겠죠? 의리를 내세우면 꼼짝 못하는 거야. 알겠어요? 형은 형답게, 동생은 동생답게, 주인은 주인답게, 종은 종답게. 우리 명나라가 약해져서 지금 후금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우리 동생으로서 의리를 지켜야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해가지고 이제 광해군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광해군은 이때 어떻게 했느냐? 강홍립이라는 장수를 파괴했죠. 들어봤죠? 광해군의 밀지를 받은 강홍립은 홍립아, 우리가 지금 후금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다.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를 군대에 10,000명을 줘서 파견할 테니까 모문영이를 도와라. 대신 진짜 돕지 말고 돕는 척 소리만 질러라. 알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후금이 일 같으면 후금한테 항복하고 후금이 지고 명나라 일 같으면 모문영 편을 들어라고 했는데 강홍립이가 가자마자 후금한테 붙어버렸어요. 항복했어요. 어쨌든 명나라의 요구를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들어줬죠. 근데 광해군이 어때요?
항복할 수 있으면 항복이라고 길을 열어줬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사실은 광해군 입장에서는 명과 후금 사이에 무슨 외교를 펼쳤어요? 양다리 작전이에요. 양다리 작전이에요. 비겁해요? 비겁하지 않아요? 약간 비겁해요. 그러나 약간 비겁하고 살아남는 게 남죠? 낫죠? 비겁하고 살아남는 게 낫지. 죽기 살기로, 직불도 없으면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다 죽어버리는 것보다는 살아야 뭔가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양다리 작전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중립 외교라고 합니다. 좋잖아요. 또 다른 말로 등거리 외교 이렇게 합니다. 이쪽 저쪽 모두 다 양다리 걸치겠다. 등거리 외교, 중립 외교. 또 더 좋은 표현으로 야 성리학에서 내세우는 명분보다는 뭘 추구하자? 실리를 추구하자. 실리 추구 외교를 펼쳤어요. 됐을까? 정리돼요?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내가 노무현을 좀 좋아하는데 노무현이 싫었던 적이 바로 이라크 파병입니다. 알겠죠? 왜 우리가 미군의 요구를 들어서 이라크까지 군대를 보내야 돼? 우리 젊은이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이라크 파병하고 한미 FTA 체결에 해결 때문에 실망을 많이 했어요. 노무현이 되게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되게 미워했어요. 죽고 나서 다시 또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비교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라크 파병 때처럼 어쩌면 격렬한 누구의 반발이 있었다? 서인들의 반발이 있었다. 너 이 새끼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오랑캐 편을 들 수 있지? 우리는 그걸 용납할 수 없어 라고 반대파인 누가요? 서인들이 광해군을 깠어요. 그냥 깐 게 아니야. 완전히 내쫓아버렸죠. 광해군이 또 그걸 쫓겨날 만한 짓을 일부 했었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를 폐선시키고 폐모, 자기 이복 동생 누구야? 영창대군을 죽였어요. 이거 뭐라고 그래? 살죄라고 해요. 이런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여기에 걸려들어가지고 결국은 광해군이 쫓겨남을 당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인조 반정이죠. 그래서 인조 반정으로 누가 집권했다? 서인이 집권하게 되었다. 보세요. 아주 쉽잖아요. 인조가 왕이 됐습니다. 이제부터 누구 세상이야? 서인 세상이에요. 그동안 중립 해결을 하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백성들을 편들어주고 임진왜란을 극복하고 그랬던 북인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서인 세상이 인조 이후에 서인 세상이 전개되게 돼요. 어찌했을까 이거? 여기서 전개돼버리면 한참 걸리는데 여기서 끝나고 다음 시간에 할까? 일찍 끝내주는 날도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끝냅시다. 여기서 접고 여기서 한 풀 접으면 일단 일단락이 되거든요. 그 다음 이제 서인부터 또 복잡해지거든. 복잡한 분당 정치를 다음 시간에 복수를 이렇게 쭉 하면서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땠나요? 정리가 됐나요? 어려운 내용이 좀 많았어요. 오늘 공부한 내용이 어려운 게 많았는데 깊은 물에 갔다 오면 낮은 물은 굉장히 쉬워져요. 바닷물에 한번 빠져서 헤엄치고 나면 동네 풀장점 어때요? 누워서 떡 먹기. 알겠죠? 어느덧 이제 여러분들이 중반전을 넘어서 6차시를 끝내고 이제 7, 8, 9, 10 4번 남았어요. 이 4번 동안에 남은 한국사를 다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달려야 되니까 이거 좀 미흡하다. 좀 더 갈증이 생긴다라고 하면 강의를 들어가고 다 열어줬죠? 내가 지금 체크하고 있어. 누가 얼마큼 전에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표 올 거예요. 공표. 카톡에 다 올릴 거야. 누구 안 들었네 하면서. 열심히 들으세요. 알겠죠?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